오 원장님, 오늘도 산뜻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단골 김 사장님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벌써 15년째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시는 김 사장님 옆으로 도윤이가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제 손자였습니다. 도윤이는 말없이 김 사장님 옆에 서서 제 손을 지켜봤어요. 가위질하는 모습, 빗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모습. 그러더니 도윤이가 자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공중에서 제 손동작을 따라했어요. 가위질하는 신용, 빗질하는 신용. 손가락 모양까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모르게 가위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김 사장님이 거울 너머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어요. 도윤이의 그 손동작, 딸아이가 어렸을 때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미용실 구석 의자에 앉아서 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딸. 손을 들어 올려 저를 따라하던 모습. 똑같았어요. 손가락 펴는 각도까지, 손목 꺾는 방향까지. 핏줄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김 사장님 머리를 다 손질해드리고 나서 계산을 받았어요. 손님이 나가시자 도윤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미용실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조그맣게 떨렸어요. 11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우리 도윤이 손재주 좋은 거 할머니가 알아. 도윤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웃는 모양도 딸을 닮았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는 구석 의자로 가서 숙제를 펼쳤어요. 한글 공책이었습니다. 연필을 꺼내 글씨를 쓰는데 손놀림이 예뻤어요. 반듯반듯한 글씨체가 공책을 채워갔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이 몇 분 더 오셨어요. 펌하시는 분, 염색하시는 분. 도윤이는 조용히 앉아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봤습니다. 가끔 일어나서 수건을 개기도 했어요. 할머니, 제가 해요. 말없이 수건을 차곡차곡 싸는 도윤이를 보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녁 6시쯤 됐을 때 마지막 손님이 나가셨어요. 문을 잠그고 도윤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도윤아, 배고프지? 조금요. 그럼 할머니가 국밥 사줄까? 아니면 김밥? 김밥이요. 도윤이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미용실 문을 나서서 옆 건물 분식집으로 갔어요. 김밥 2줄을 샀습니다. 다시 미용실로 돌아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도윤이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많이 먹어. 김밥을 먹는 도윤이를 보다가 제가 물었어요. 도윤아, 네. 엄마 얘기해도 될까? 도윤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을 든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 후에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요. 엄마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도윤이 부탁한다고 했을 때 기억나? 네.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어?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밥만 천천히 씹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지?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벌써 5달이 지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김밥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봤어요. 눈빛이 어른처럼 차분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 올 거예요. 11살 아이가
66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가 옆에서 그릇을 닦아주었어요. 도윤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체육이요. 피고했어요. 재미있었어? 네. 짧은 대답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미용실 불을 껐어요. 뒷문으로 나가면 바로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도윤이 방불을 켜줬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책상과 침대가 있었습니다. 씻고 자야지. 네. 할머니, 도윤이는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켰어요. 딸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없었고 지지난주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2달 전이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꼭 연락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이가 씻고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은 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할머니, 잘게요. 그래, 잘 자.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5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딸이 도윤이를 데리고 왔던 그날. 엄마, 미안해. 조금만 맡아줄 수 있어? 딸의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팔에도 시퍼런 멍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괜찮아. 그냥 잠깐만 있다 갈게. 딸은 도윤이를 제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한 달에 한 번 짧은 문자만 왔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그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를 깨워서 학교 갈 준비를 시켰어요. 할머니, 오늘 체육복 가져가야 돼요. 그래, 챙겼어. 도윤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서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는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미용실 안으로 들어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고 의자를 정돈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가위질을 하다 보니 생긴 거라고요. 파스를 붙이고 손목 보호대를 찼어요. 일은 해야 했습니다.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원장님, 오늘 파마 좀 해주세요. 네, 앉으세요. 파마를 하는 동안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가 계속 있던데 손주예요? 네, 잠깐 맡아 키우고 있어요. 어머, 힘드시겠어요. 나이에 아이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착해서요.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파마가 끝나고 계산을 받았어요. 손님이 나가시고 나서 잠시 쉬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목을 주물렀어요.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도윤 학생 학부모님이신가요? 네, 외할머니입니다. 아, 외할머니시군요. 그런데 저희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면 상담 내용을 안내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만 학교 규정상 법적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부모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거나 위임장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위임장, 법적 보호자, 딸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위임장을 받을 방법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외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어요. 66의 얼굴이었습니다. 거울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봤어요. 학교 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지금 교실에 앉아 있겠죠. 혼자서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손님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가위를 집었어요. 손목이 다시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도윤이를 키우려면, 밥을 먹이려면, 학교를 보내려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을 받았어요. 손목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학교가 끝날 시간쯤 도윤이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간식 먹을래? 네. 도윤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먹었어요. 학교 재미있었어? 네. 오늘 뭐 배웠어? 수학이요. 곱셈 배웠어요. 어려웠어? 아니요, 괜찮았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도윤이는 간식을 다 먹고 숙제를 꺼냈어요. 공책을 펴서 연필을 잡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손님의 머리를 손질했어요. 손목이 너무 아팠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나가시고 문을 잠갔어요. 도윤이가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 했어요. 고마워, 도윤아. 둘이서 미용실을 나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계란, 두부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도윤이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밥 먹자. 네, 할머니.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도윤이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밥을 먹는 도윤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외할머니가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어디에서도 저는 그저 외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딸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도윤이는 제 손주였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가 그릇을 닦아주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할게. 넌 씻고 와. 도윤이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켜서 다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씻고 나와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잘게요. 그래, 잘 자.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학교에서 또 전화가 올까?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예방접종 동의서에 제가 서명할 수 있을까?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윤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쳤어요.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5살 때 사진이었어요. 미용실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지금 도윤이 엄마였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는 제 가위질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살짝 벌린 채였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미용실을 연 지 2년째 되던 해였어요. 수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끝나면 미용실로 달려왔어요. 엄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높고 맑은 목소리였어요. 수진이는 가방을 던져놓고 구석 의자로 갔어요. 그리고 제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님 머리를 자르는 모습, 드라이하는 모습. 수진이의 눈은 언제나 반짝였어요. 엄마, 나도 해볼래. 손님이 없을 때면 수진이가 졸랐습니다. 안 돼, 위험해. 조금만, 엄마처럼 하고 싶어. 결국 져주곤 했어요. 인형을 꺼내주면 수진이는 빛과 가짜 가위를 들었습니다. 진짜 가위는 위험하니까 플라스틱 가위를 줬어요. 수진이는 인형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래, 잘하네. 천천히 해봐. 수진이의 손놀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작은 손이 인형 머리를 정성스럽게 다뤘어요. 엄마, 나 커서 미용사 할 거야. 그래, 우리 수진이 미용사 하면 멋지겠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깊게 팼어요. 앨범을 넘겼습니다. 7살 때 사진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날도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온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우리 반에 머리 예쁜 애가 있었어. 그래, 어떻게 예뻤는데? 머리를 묶었는데 반짝반짝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머리를 따아줬습니다. 거울을 보는 수진이의 얼굴이 밝았어요. 엄마, 고마워. 학교에 가는 수진이의 뒷모습이 통통 튀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깡충깡충 뛰어가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미용실 일도 잘 됐고 수진이도 건강했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앨범을 다시 넘겼습니다. 10살 때 사진이었어요. 미용실 의자에 앉아 있는 수진이었습니다. 제가 수진이 머리를 자르고 있었어요. 그날은 수진이가 앞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앞머리 좀 잘라줘. 왜? 지금도 괜찮은데. 애들이 앞머리 짧은 게 예쁘대. 수진이를 의자에 앉혔어요. 케이프를 둘러주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응, 알았어. 수진이는 숨도 안 쉬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제 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위로 천천히 앞머리를 잘랐어요. 머리카락이 수진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 됐어. 거울 봐봐. 수진이가 거울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다. 그치? 우리 딸 원래 예쁜데 더 예뻐졌네. 수진이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자주 앞머리를 잘라달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또 길었어. 벌써? 지난주에 잘랐잖아. 그래도 길어. 잘라줘. 매번 째려주곤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루틴이 됐어요. 앨범에서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12살 때였어요. 수진이가 드라이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서 손님 머리를 말리는 신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았어요. 수진이가 심심해서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해볼까? 아직 어려워.
드라이기 뜨겁거든. 나 조심할 수 있어. 제발. 결국 드라이기를 켜줬어요. 약한 바람으로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한 곳만 계속 대면 뜨거워. 응, 알았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드라이기를 움직였어요. 손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잘하네, 우리 수진이. 손님도 웃으시며 말했어요. 원장님 따님 손재주 좋으시네요. 수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가끔 드라이를 도와줬습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드라이기에서 나는 뜨거운 바람 냄새, 살짝 타는 듯한 냄새가 미용실에 퍼졌습니다. 수진이는 그 냄새를 좋아했어요. 엄마, 이 냄새 나는 게 좋아. 그래, 왜? 엄마 냄새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앨범을 덮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이와 함께 웃고 같이 일하고 머리를 만져주고 그런 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20살이 됐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선배였대요. 엄마, 소개시켜 줄게. 수진이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민호라고 합니다. 그래요, 앉아요. 민호는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어요. 수진이를 대하는 태도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말로 설명할 순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 괜찮지? 응, 괜찮아 보이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좋아하는데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둘은 2년을 만나다가 결혼했어요. 수진이가 22살 때였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어요. 엄마, 나 행복해. 그래, 행복하렴.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딸의 어깨가 작게 느껴졌어요.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정말? 축하해. 기뻤어요. 손주를 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수진이가 자주 멍이 든 채로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계단에서 넘어졌어. 팔은 왜 그래? 문에 부딪혔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말하지 않았어요. 임신 8개월쯤 됐을 때 수진이가 미용실에 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말해봐. 무슨 일인데?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제가 수진이를 안았어요. 수진이의 몸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나한테 손을 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맞았어, 엄마. 자꾸 맞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당장 나와. 이혼해. 엄마, 근데가 어디 있어? 임신했는데 때리는 놈이 어디 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참을게. 아기 낳고 나서 생각해 볼게. 수진아. 괜찮아, 엄마. 내가 잘할게.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두절됐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성인이라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5달 전 수진이가 도윤이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엄마,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옆에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 미안해. 수진이의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팔에도 시퍼런 자국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엄마, 이 아이 좀 맡아줄 수 있어? 잠깐만. 옆에 서 있던 남자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수진이를 닮았어요. 엄마, 이 애가 도윤이야. 내 아들. 손주였습니다. 처음 보는 손주였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조금만 맡아줘. 어디 가려고? 괜찮아. 금방 올게. 수진이는 도윤이를 제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빠르게 사라졌어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야.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연락이 끊겼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문자만 왔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그뿐이었습니다. 앨범을 다시 펼쳤어요.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봤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 웃고 있는 수진이, 드라이기를 들고 있는 수진이.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수진이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연락도 안 됐어요. 도윤이만 남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손주였어요. 앨범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과거는 아름다웠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도윤이가 있었어요. 수진이가 맡긴 아이. 제 손주.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수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그리고 5달 전 멍든 얼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 앞에서는 강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수진이는 언제 올까? 걱정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윤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이를 맡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윤 학생 외할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도윤이가 내일 현장학습을 가는데요. 동의서에 학부모 서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명하면 안 되나요? 죄송하지만 법적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내일 현장학습 못 갈 것 같아. 괜찮아요, 할머니. 도윤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빛이 풀이 죽어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는 혼자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은 모두 현장학습을 갔을 텐데 미용실에서 일하는 내내 도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학교가 끝날 시간에 도윤이가 미용실로 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오늘 뭐 했어? 교실에서 자습했어요. 혼자? 네, 괜찮았어요. 도윤이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제 잘못 같았어요. 2주일 후에는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도윤 학생 예방접종 시기입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방문해 주세요. 제가 외할머니인데 같이 가도 될까요?
보호자 동의서를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동의서는 어디서 받나요?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진이는 연락이 안 됐어요. 동의서를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학부모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법원의 후견인 지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이요? 네,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법원까지 가야 한다니. 다음 날 가정법원에 전화했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가 몇 개월 걸립니다. 몇 개월이요? 네,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도윤이는 예방접종도 못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손님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가위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도윤이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도윤아, 병원 가야겠다. 괜찮아요, 할머니. 안 돼, 가야 해. 가까운 소아과에 데리고 갔습니다. 접수하는데 직원이 물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외할머니입니다. 아, 그러시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또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금 아이가 아픈데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미성년자 진료는 보호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저는 외할머니인데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면 어렵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손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발요, 아이가 많이 아파요. 직원이 잠시 고민하더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다행히 일회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지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는 감기였습니다. 약을 처방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윤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도윤이 아파. 병원도 못 데려가겠어. 제발 연락 좀 해. 답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에야 답장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행에 갈 일이 생겼어요. 도윤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용돈이라도 모아주려고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손주 명의로 통장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미성년자시면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제가 외할머니인데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만 부모님 동의 없이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통장 하나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들, 아빠와 함께 웃으며 걷는 아이들. 도윤이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일 뿐이었어요.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손목이 더 심하게 아팠어요. 가위를 들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지셨네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계속 일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수술하면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손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한 달을 쉴 수 없었어요. 도윤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약으로 버틸 수는 없나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진통제와 소염제였어요. 매일 약을 먹고 일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차고 가위를 들었어요. 통증이 심할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손님 앞에서 표정을 바꿀 수 없었어요. 도윤이는 그런 저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손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얼굴 찡그리는 거 봤어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할머니, 제가 안마해 줄까요? 고마워, 도윤아.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제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도윤이가 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 못 가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체험학습도 못 갈 것 같아. 괜찮아요, 할머니. 진짜 괜찮아요. 도윤이는 웃었지만 눈빛이 슬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도윤이가 들을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어요. 수진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제발 연락 좀 해. 도윤이 때문에라도. 사흘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조금만 더. 꼭 갈게. 언제쯤일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3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왔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어떻게 다쳤어? 체육 시간에 넘어졌어요. 많이 아파? 조금이요.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도윤이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응? 친구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없다고 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할머니가.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4달이 지났을 때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수진아, 어디 있어? 괜찮아? 응, 괜찮아. 도윤이는? 여기 있어. 잘 있어. 엄마,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학교도 병원도 아무것도 못해. 알아. 근데 지금은 안 돼. 왜 안 돼? 무슨 일인데?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나 꼭 갈게. 꼭. 수진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손님을 받는 동안에도 정신이 없었어요. 가위질을 하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손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손목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찌릿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 많이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병원 가세요. 제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 도윤아. 할머니 괜찮아. 도윤이를 학교에 보내고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목에 파스를 새로 붙였어요. 예약 손님이 오셨습니다. 펌을 하러 온 단골 아주머니였어요. 원장님, 오늘 상태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가위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펌을 마치고 손님을 보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목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다음 손님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5달째가 됐을 때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꼭 해결할게. 무엇을 해결한다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조용히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미용실 구석에 앉아 숙제를 했어요. 친구들과 놀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체험학습도 현장학습도 못 갔어요. 그런 도윤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11살 아이가 참아야 했어요.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도윤이 자는 모습을 봤어요. 작은 몸이 이불 속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할머니가 부족해서. 속삭였지만 도윤이는 듣지 못했어요. 손목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버텼어요. 손님들은 제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원장님,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은 해야죠.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도윤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밥도 해야 하고 학용품도 사줘야 하고 옷도 사줘야 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불안했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수진이는 언제 올까?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앞에서는 웃었어요. 할머니니까요. 도윤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할머니가 해주는 거 다 좋아요. 그래. 그럼 김치찌개 끓일까? 네. 도윤이의 밝은 대답에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수진이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수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도윤이는 제 손주였습니다.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5달이 흘렀습니다. 5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용실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와봤어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커트를 하면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장님, 여기 아이가 있네요. 손 주세요. 도윤이가 구석에서 숙제하고 있는 걸 보고 물었어요. 네, 잠깐 맡아 키우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쉽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손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 같은 건 없으세요? 네. 제가 사회복지사거든요. 아이를 맡아 키우시는데 후견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님은 명함을 건넸어요. 지역 복지센터 소속이었습니다. 학교나 병원에서 어려움 겪으시죠? 어떻게 아세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무료 법률 상담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손님은 커트가 끝나고 상담소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여기 가보세요. 무료로 상담해줘요. 후견 문제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꼭 가보세요.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예요. 손님이 나가고 나서 명함을 여러 번 봤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복지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수요일 가능할까요? 네, 오후 2시에 예약해 드릴게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도윤이를 학교에 보내고 복지센터로 갔어요.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선희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진이가 도윤이를 맡기고 떠난 것, 법적 보호자 문제로 학교도 병원도 막히는 것.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따님과 연락이 돼야 합니다. 위임장을 받으셔야 해요. 위임장이요? 네, 임시 후견인 지정 위임장이요. 따님이 작성하면 외할머니께서도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학교나 병원에서도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네,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 양식을 따님께 보내세요. 작성해서 공증받으면 됩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공증은 어디서 하나요? 가까운 공증사무소 어디든 가능합니다. 따님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지원도 알아보세요. 생활비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도 가능합니다. 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돼요. 복지센터로 내려가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서류 제출하시면 심사 후에 연락드릴게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해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꼭 전화 좀 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아, 위임장이라는 게 있어. 내가 작성하면 내가 도윤이 법적으로 돌볼 수 있대. 위임장? 응, 법률 상담 받았어. 이거 작성하면 학교도 병원도 다 해결돼. 수진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 괜찮아. 지금이라도 하면 돼. 서류 보낼 테니 작성해줘. 어떻게 보내?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게. 주소 알려줘. 수진이가 주소를 불러줬어요. 급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괜찮아. 건강하게만 있어. 응, 나 조금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응, 조금만 더. 전화를 끊고 바로 서류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사흘 후에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공증 받았어. 우편으로 보낼게. 정말?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고맙지. 도윤이 잘 부탁해. 일주일 후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갈색 봉투였습니다. 뜯어서 확인했어요.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와서 보여줬어요. 도윤아, 이제 할머니가 너 법적으로 돌볼 수 있어. 정말요? 응, 학교도 병원도 다 괜찮아.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위임장 받았습니다. 가져가도 될까요? 아, 정말요? 좋아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학교로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 사무실이었어요. 여기 위임장입니다. 선생님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잘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윤이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할머니께서 고생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학교에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보건소에도 전화했어요. 위임장 받았습니다. 예방접종 받으러 갈게요. 네, 좋아요. 내일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도윤이를 데리고 보건소에 갔습니다. 위임장 여기 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들어가세요. 도윤이가 예방접종을 받았어요. 주사를 맞는데도 꿋꿋했습니다. 아프지 않아? 조금이요. 도윤이가 웃었어요. 보건소를 나오면서 도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괜찮을 거야. 네, 할머니. 한 달 후에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활비 지원 승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달부터 지원금 나갑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할머니가 너한테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세요.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조금 나아졌어요. 도윤이에게 새 옷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학용품도 넉넉히 사줬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괜찮아, 더 사줄게. 손목 통증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미용실에 단골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원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네, 일이 좀 해결됐어요. 다행이에요. 많이 걱정했거든요. 아주머니가 도윤이를 보며 물었어요. 도윤이 엄마는 언제 와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용실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구석에 작은 책상을 하나 더 놓았어요. 도윤이가 숙제할 공간이었습니다. 책꽂이도 만들어줬어요. 할머니, 여기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숙제하고 책 읽고 그림 그렸습니다. 손님들이 도윤이를 예뻐했습니다. 도윤이 참 착하네. 공부도 잘하나 봐. 우리 손주도 저랬으면 좋겠어. 도윤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어느 날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수건 개는 거 도와줘도 돼요? 그럼 좋지. 도윤이는 수건을 차곡차곡 쌓았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손재주 좋네. 할머니 따라 한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윤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네,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숙제도 성실하게 해와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께서 잘 돌봐주시는 게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이를 봤어요.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도윤이를 불렀어요. 도윤아, 밥 먹자. 네, 할머니.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도윤이가 많이 밝아졌대. 정말요? 응, 친구들하고도 잘 지낸대. 도윤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뭐가? 할머니가 있어서 저 행복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도윤아, 할머니도 너 때문에 행복해. 저도요. 둘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도윤이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갈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언젠가 수진이가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도윤이를 잘 지킬 겁니다. 이제는 할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도윤이는 제 손주였습니다.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12살이 됐어요. 키가 많이 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가 제 앞에 섰어요. 할머니, 제 키 봐요. 할머니 어깨까지 왔어요. 진짜네. 우리 도윤이 많이 컸구나.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수진이를 닮았어요. 미용실도 안정됐습니다. 손목 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통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손님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입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원장님, 요즘 예약이 꽉 차셨다면서요? 감사하게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실력도 좋으시고 사람도 좋으시니까요. 저녁이 되면 도윤이와 함께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도윤이가 이제 예약 날짜를 써주곤 했어요. 할머니, 이번 주 목요일은 3분 예약이세요. 그래. 고마워, 도윤아. 제가 할 수 있는 거 더 도와드릴까요? 수건 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윤이는 매일 수건을 정리했습니다. 차곡차곡 쌓는 솜씨가 능숙해졌어요. 손님들이 도윤이를 칭찬했습니다. 도윤이 참 의젓하네요. 할머니 잘 도와주나 봐요. 효자예요, 효자. 도윤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동네에 저처럼 혼자 사는 친구들 있어요? 응? 왜 그래? 학교에 친구가 있는데 엄마랑 둘이서만 살아요. 힘들어 보여요. 그렇구나. 그 친구한테 할머니 미용실 이야기했어요. 머리 자르러 와도 되냐고. 도윤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언제든 오라고 해. 진짜요? 응, 우리 도윤이 친구잖아. 다음 주에 도윤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11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 준서예요. 안녕하세요. 준서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서 와, 앉아봐. 준서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머리가 많이 자라 있었어요. 어떻게 잘라줄까? 짧게요. 준서의 머리를 자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겠구나. 머리를 다 자르고 거울을 보여줬어요. 어때? 좋아요. 고맙습니다. 준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돈은? 괜찮아. 도윤이 친구는 공짜야. 정말요? 응, 다음에 또 와. 준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두 아이가 나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벌써 10년이 넘게 혼자였습니다. 여보, 우리 도윤이 착하지? 친구까지 챙기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복지센터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한부모 가정 아이들 무료로 머리 잘라주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홍보해 드릴게요. 화요일을 무료 커트데이로 정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보내줬어요. 첫 화요일에 5명이 왔습니다. 모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앉아봐. 한 명씩 머리를 잘라줬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천만에. 다음 달에 또 와. 도윤이가 옆에서 수건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에게 물도 따라줬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제가 하고 싶어서 해요. 화요일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점점 인원이 늘었어요. 10명, 15명. 많을 때는 20명이 넘게 왔습니다. 손목이 조금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도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복지센터에서 감사패를 보내왔어요. 오선희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용실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도윤이가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우리 도윤이 덕분이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단풍잎이 미용실 창문에 보였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단풍놀이를 갔어요. 할머니, 저기 봐요. 나무가 빨개요.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도윤이가 낙엽을 주워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단풍잎이었어요. 할머니 드릴게요. 고마워. 낙엽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낙엽을 책갈피로 끼워뒀어요. 도윤이와 함께한 추억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응, 모든 게 정리됐어. 다음 주에 갈게. 조심히 와. 응, 도윤이 보고 싶어. 도윤이도 엄마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도윤이를 봤어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네, 할머니. 엄마 다음 주에 온대. 도윤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필을 든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요? 응, 정말이야.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울어도 돼. 도윤이가 제 품으로 왔어요.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알아. 도윤이를 안아줬습니다. 등을 토닥여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오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이도 안절부절 못했어요. 할머니, 엄마 몇 시에 와요? 오후에 온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미용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수진이가 많이 마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에 멍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수진이가 도윤이를 안았어요.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수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이혼했어. 재판 끝났어. 그래, 잘했어. 도윤이랑 다시 시작하려고. 어디서 살 거니? 일단 여기서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일자리 찾을 때까지만. 그럼 물론이지.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아. 도윤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랑 행복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도 미용실을 도왔습니다. 예전 솜씨가 그대로였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마워. 손님들이 반가워했습니다. 따님이시구나.
반가워요. 네, 인사드려요. 수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어요. 화요일이 됐습니다. 무료 커트데이였어요.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머리를 잘라줬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이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수건을 개고 물을 따라주고 3대가 함께 일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공짜로 해주세요? 할머니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요? 응,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도와주는 거야. 할머니 착하세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문을 닫았어요. 셋이서 청소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했어. 괜찮아요. 보람 있었어요. 도윤아, 너도 수고했어. 저는 괜찮아요. 밤이 됐습니다. 거실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엄마, 나 일자리 구했어. 정말? 응, 다음 주부터 근처 미용실에서 일하기로 했어. 잘 됐다. 돈 모아서 독립할게요. 천천히 해. 여기서 지내도 돼. 고마워요, 엄마.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할머니랑 여기 있고 싶어요. 도윤아,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려야 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저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수진이가 도윤이를 안았어요. 저도 함께 안았습니다. 3대가 함께 안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하지만 독립하지 않았어요.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좋아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 함께 살자. 도윤이는 더 의젓해졌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여전히 화요일마다 미용실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15명 왔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 덕분이야. 어느 날 손님이 물었어요. 원장님, 행복해 보이세요? 네, 행복합니다. 가족들이랑 함께 계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미용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저녁에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우리 가족 보기 좋대요. 그래. 수진이가 웃었어요. 도윤이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나갔어요.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3대가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았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줬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 착하다.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에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셋이서 함께 벚꽃길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어요. 도윤이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예뻐요. 그래, 예쁘다.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함께였습니다. 앞으로도 함께일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도 손님들이 올 거예요. 화요일에는 아이들이 올 겁니다. 우리는 웃으며 맞이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것, 도와주는 것, 나누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별빛처럼 우리의 미래도 빛날 거예요.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좋은 사연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차네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